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5만 3,09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3,728명, 완치 410만 1,216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평균 350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 전국의 사회활동 제한 조치 3단계를 적용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조정부 장관은 연말연시 기간 동안 지역사회 이동 증가로 인한 코로나 3차 확산을 우려하여 정부가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서 사회활동 제한 조치 3단계 규정이 적용되어 보건수칙 강화, 연말 모임 금지 등 엄격한 규제 조치가 예상되며 보다 자세한 시행 규정은 향후 내무부 장관 지침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성탄절 전날을 임시 휴일에서 제외시켰으며 성탄절 예배도 사회활동 제한 조치 3단계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광업계 장려를 위해 이달 말에 관광부문 종사자에게 1인당 180만 루피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가 예산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관광업 장려금은 60만 루피아 상당의 물품 또는 현금으로 3차례에 걸쳐 관광 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한 안건이 의회 경제회복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총 180만 루피아가 지급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관광창조경제부가 결정하여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빠르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와 기관들에게 코로나 방역과 지원 관련 예산 집행을 가속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인 간디 술리스티안토를 주한대사로 임명했습니다. 간디 대사는 그동안 기업에서 해온 일과 주한대사로서 하게 될 일은 여러모로 유사점이 있다며 양국 간 경제, 무역, 투자 협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아내가 K-드라마 팬이라서 새로운 역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자녀들과 손자들도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팬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숙제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디 대사는 지난 6월 우마르 하디 대사 후임으로 지명된 뒤 내정자 신분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착공 시 조코이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회동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경제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한 대사로 기업인 출신이 임명된 점을 주목하여 더욱 경제 협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평을 냈습니다. 한편 내정된 간디 대사는 1992년 시나르마스, MSIG 라이프의 최고 경영자로 스카우트된 이후 시나르마스 그룹에서 30년 가까이 다양한 임원직을 역임하다 주한 대사 내정 후 전무이사직을 끝으로 퇴직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화교계 인물로 인도네시아 중국인 협회장으로 각종 화교 친목 행사에 참여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021년 4분기 경제 회복이 여러 지표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언급한 여러 지표는 코로나 여파로 하락했었던 소비자 신뢰지수의 상승, 소매 판매 지수 상승,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상승이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도 5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초 미국 국채금리가 512bp에서 449bp로 하락하면서 유가증권 수익률이 개선되었으며 루피아와 주가지수도 개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여전히 생산자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는 전자상거래 부문의 이례적인 빠른 발전에 힘입어 올해 50% 성장이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적어도 2025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 테마색 홀딩스 및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코가 발표한 2021년 동남아시아 인터넷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총 상품 가치로 측정한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경제가 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70억 달러에서 49% 증가한 금액입니다. 구글 인도네시아 전무이사는 작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는 18% 성장했고 올해는 성장이 가속화되었다며 디지털 경제를 통한 경기 회복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판매자의 28%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코로나 사태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의 상무이사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금융 서비스는 동남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며 진정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디지털 경제는 전자상거래를 넘어 디지털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것이며
교육 분야, 건강 분야 영역에서도 접목된 디지털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올해 1,740억 달러 규모로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였으며 앞으로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며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고위 성직자가 자선단체를 설립해 모금한 돈을 테러 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 대테러 특수부대 88파견대는 지난 16일 이슬람 최고의결기관인 울레마 협의회 위원 아흐맛 자인을 체포했습니다. 아흐맛은 교육사회 자선단체를 세운 뒤 모금한 돈을 알카에다 연계 테러 조직인 제마 이슬라미아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흐맛의 공모자라며 대학 교수와 정당 활동가 등 2명을 함께 체포했습니다. 제마 이슬라미아는 동남아 이슬람 통합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로 2002년 202명의 목숨을 앗아간 발리 나이트클럽 테러를 비롯해 다양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제마 이슬라미아는 설립 당시 조직원들을 아프가니스탄에 알카에다 군사 캠프로 보내 폭탄 제조법 등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본래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분류됐으나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 기조가 강화됐고 SNS 등을 통해 극단주의에 빠진 이들이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수라바야에서 오토바이에 탄 일가족이 자폭 테러를 벌였고 올해 3월 술라웨시섬 마카사르 카톨릭 성당 앞에서 신혼부부가 자폭 테러를 벌였습니다. 이외에도 단독으로 행동하는 테러리스트의 경찰서 공격도 반복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올해 1월 제마 이슬라미아의 정신적 지도자가 10년 복역 후 출소하자 조직 재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탈레반이 아프간을 다시 장악한 뒤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대테러 특수부대는 8월에 독립기념일 테러를 모의한 제마 이슬라미아 소속 조직원 50명과 IS 연계단체 자마 안샤르다울라 소속 조직원 3명을 체포했고 9월 중순에는 제마 이슬라미아 지도부 핵심 인물과 조직원 3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테러 단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진행하다가 울레마 협의회 위원회 협의점을 찾아 이번에 체포한 것이며 울레마 협의회는 즉각 최종 법적 판결을 받을 때까지 아흐맛을 정직 처분한다며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울레마 협의회는 우린 이슬람에 대한 온건한 이해를 촉진한다며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닌 중도이며 위원의 개인적 신념과 활동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인터넷 포털 기업 네이버가 동남아시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분석, 인텔리전스 등의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각종 IT 기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 분야입니다. 네이버는 구글, 아마존과 같은 거대 IT 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술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네이버 클라우드로부터 연간 매출의 80%를 인력 채용과 첨단 클라우드 기술 연구 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확장 타겟으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선택하여 12월부터 기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 일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사용자들은 검색 엔진, 전자상거래, 생활 관련 기능, 결제수단 등 다양한 툴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네이버는 차량 공유 및 배송 서비스 그랩,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부칼라팍, 베트남 미디어 스타트업 팝스, 월드와이드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두 번째 라니냐가 다시 발생하고 내년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카르타에서 홍수 위협과 댕기열 발병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재난완화국은 수도와 위성 도시인 보고르, 데폭, 버카시와 땅그랑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돌발 홍수, 산사태, 폭우, 강풍, 뇌우 및 우박을 포함한 극한 날씨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라니냐를 적도 주변의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대규모 냉각과 함께 열대성 대기순환의 변화로 정의합니다. 해당 기상현상은 더 습하고 긴 장마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극단적인 날씨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라니냐가 정점에 달하면서 자카르타에서 큰 홍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상지질센터는 이번 라니냐는 자바, 누사뜬가라, 술라웨시, 수마트라 등 더 많은 지역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며 해당 지역 강우량은 평년 대비 20에서 7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수십 년 동안 라니냐 발생 빈도가 7년 간격에서 2년 간격으로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각 지역 재난당국은 홍수를 대비하여 재난 물품을 준비하고 배수로와 하천 및 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카르타 보건당국은 댕기열의 주요 매개체인 이집트 순모기의 개체수가
일반적으로 우기동안 증가하기 때문에 댕기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달 동안 땅그랑, 대포, 보고르에서 수백 건의 댕기열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밀렵꾼들이 설치한 덫에 걸려 코 절반이 잘린 아기 수마트라 코끼리가 결국 숨졌습니다. 수마트라 섬에서 발견된 생후 1년 된 해당 코끼리는 밀렵꾼의 덫에 걸린 채 홀로 발견됐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자 나머지 무리들에게 버림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됐고 치료를 받기 위해 보호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보호당국은 코가 괴사해 버려 절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코 절단 수술을 진행하고 돌봤지만 절단 이틀 후 부상으로 인한 감염으로 아기 코끼리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체 천연자원보존청 대표는 아기 코끼리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상이 심하고 감염돼 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마트라 코끼리는 수마트라 섬에 사는 작은 코끼리 종으로 최근 밀렵과 삼림 파괴로 인해 개체수가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현재 야생에 2,00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체 지역에는 약 5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수마트라 코끼리의 지위를 멸종위기에서 심각한 멸종위기로 격상시켰으며 세계자연기금은 수마트라 코끼리를 30년 안에 멸종될 위기에 처한 동물로 꼽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